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유엘의 공장 제어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디지털 융합을 통한 이 화학 공장에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이 글로벌 기업들은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한유엘을 잘 이해하시지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한유엘은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뭐 네 개의 어떤 사업 분야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항공 우주나 아니면 빌딩 자동화 그리고 이제 이 세이프티 관련된 사업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화학 공장의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 PMT라는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뭐 5월 달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마스크 미국 내 그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한유엘의 그 공장입니다. 저 사진에도 보시면은 저 마스크를 뭐 선물로 줬는데 그 뒤도 아직 뭐 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단 한 가지 이 지능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먼저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결국 이 잠자리가 날다가 이 유레카를 외치고 팽이를 돌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 잠자리 눈은 보시면은 이 작은 그 눈알들이 개별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3만 개의 눈이 제각기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이걸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보는데 360도로 보기 때문에 뒤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센서의 중요성 무엇인가를 갖다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센서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로 계속 축적이 되면 이러한 상황 인식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보면 잠자리는 잘 잡혔거든요. 그 이유는 지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 무언가를 깨닫는 어떤 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줘야 되거든요. 이 통찰력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어널리틱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머신러닝이 됐든 기타 많은 그런 알고리즘 이런 예측 엔진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파악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우리 팽이를 보시면은 팽이는 계속 멈추려고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기계나 사람이나 이런 요소들은 결국에는 어떤 멈추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 이거를 계속 살리려면 저희가 이 성능을 KPI를 정의해서 대시보드화 시키던가 아니면은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뭐 팽이도 마찬가지로 오래 치는 게 이제 사람이 힘들면 그거를 로보틱스로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계속 일관성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결국 이 지능화된 시스템을 말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융합이 그럼 어떻게 지능화를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그거는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개개의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갖는 많은 장치들이 개별적으로 있었다 이거죠. 이것들은 서로 뭐 연결이 되지도 않았고 서로 뭐 융합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 안에 이러한 장치들이 하나의 이 어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연결이 됐다 이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인텔리전스를 주어서 이제는 뭐 두세 살 어린 아이들도 이 유튜브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융합, 예를 들면 저희가 어디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 하면 그게 이메일로 오면 그 이메일로 온 그 비행기 표가 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저 아웃룩 일정표에 자동으로 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또 알람을 주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융합에 의한 어떤 지능화를 저에게 주는 이득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화학 공장에서는 안전 솔루션들이 이 다양한 그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일단 화학 공장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돼 있다 이거죠.
그것은 컨트롤 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알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재 및 가스 감지 시스템들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레이어 중에 예를 들면 뭐 사람에 대한 그런 안전 솔루션, 그리고 이 가스 디텍션에 대한 안전 솔루션,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어떤 지휘 관제를 위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유엘이 이 제안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GCI 가스 클라우드 이미지 솔루션이라는 건데, 일종의 우리 CCTV 같은 카메라인데 여기에는 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광선으로 보게 되는데, 그 가시광선 외에 또 이 자외선, 적외선이 있고, 모든 물질들은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외선을 낸다 이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열화상 카메라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스들도 개개의 성분들은 개개 간의 그 화학적 결합이 다르기 때문에 내는 그 자외선이 다르다 이거죠. 그 패턴을, 메탄이면 메탄, 뭐 부탄이면 부탄의 그 자외선을 방출하는 패턴을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뭐 머신러닝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그걸 통해서 지금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농도, 그 다음에 그 양,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보여주는 솔루션이고, 이것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 센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보적인 어떤 기술이 될 거고요. 자체 뭐 예를 들면 7분마다 이 캘리브레이션도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이제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저 스탠다드 이 버전은 이 길이로 보면은 1.7km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넓이로는 한 650m의 그러한 뷰의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이 가스가 누출되는 거를 얘가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 그렇게 뭐 드론이나 아니면 트럭이나 이런 데 장착돼서 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한유엘 그 본사의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헬스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하고 이 가스 클라우드 이미지 이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 컨트롤 룸 안에서 화학 공장을 운전하고 있는 컨트롤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액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이거죠. 물론 이걸 처음 설치할 때는 저렇게 이제 사이트 분석을 해가지고 몇 개를 설치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디지털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 파워포인트 버전이 지금 낮아가지고 저희 동영상이 원래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 자체가 지금 메탄이 처음 이 탱크에서 이제 누출돼 가지고 계속 확장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저 단이 저 가스에 누출되는 그 농도의 그 짙고 뭐 옅음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달라질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저런 이벤트로 컨트롤 룸 안에 어떤 알람도 뜨고, 그 다음에 실제 그냥 우리 가시광선으로 찍은 카메라하고 이 적외선 카메라하고 겹쳐가지고 이 보여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가스 디텍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가 예를 들면 화재 아니면 또 새로운 침입자 이런 그런 그 것들과 다 연동시켜 가지고 한 번에 인티그레이션 돼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솔루션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뭐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그 80개 이상의 세계적인 그 사이트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저 쉐보론의 저 파이프라인 38km짜리 파이프라인에 예를 들면 24개의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38km들을 그 가스 누출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저런 게 없었으면은 그 계기별적으로 이걸 달려면 달 방법이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암모니아 공장에 암모니아 누출 이걸 모니터링하는 그런 뭐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B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크 모니터링,
탱크 야드에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가스들이 이제 뭐 기화돼가지고 누출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체 사이드 와이드하게 이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스 클라우드 이미지 모니터링은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가스가 어디서 누출되고 얼마만큼 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공장 안에는 이미 그 개별적으로 원 포인트 그런 가스 디텍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고정형으로. 그리고 지금 저 보여지는 것처럼 각 그 주요 가스별로 이 가스 디텍터가 이 제각기 개발이 돼 있고, 하니웰은 이 가스 디텍터 시장에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저렇게 웨어러블, 포터블 해가지고 뭐 GPS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맨다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컨트롤 시스템하고 이 연동돼 가지고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동돼 가지고 이제 컨트롤 시스템 안에서도 이 가스 누출이 알람으로 이제 다 이 연동이 돼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한 방법에는 이 우리나라가 또 통신은 또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한 그 지역적 아니면 그 상황을 맞게 이 통신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그 에코시스템으로 이 컨트롤 시스템하고 이 가스 네트워크하고 이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스 검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에서 이 위독 뭐 가연성이나 폭발성 그리고 뭐 독성 가스들의 누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첨단 기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주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화학 공장의 오퍼레이션들은 예를 들면 뭐 입출입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공장의 장치들, 그리고 어떤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알람에 울린 위치, 아니면 뭐 장치를 메인테넌스 할 때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비디오를 뭐 레코드 해가지고 추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룸 안에 아니면 방제 센터 안에 이런 그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게 디지털 비디오 매니지먼트라 이거죠. 뭐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가 아니고 디지털 비디오 매니지먼트 같은 거죠. 우리 차량에도 보면 저희가 그 카메라들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떤 차가 다른 차가 와서 주차되어 있는 걸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이벤트, 이걸 자기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방식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저렇게 평면적인 도면을 보고 운전을 하는데, 이러한 비디오 화면이 같이 겹치면 실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인식에 도움이 돼서 의사결정이 더 잘할 수 있게,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방제센터 보면 CCTV 수십 개씩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씩 있고, 아까 잠자리 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자이크로 360도 3만 개의 눈으로 보지만 이 3만 개의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어디 한 셀에 어떤 침입자가 있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사람의 그런 인력으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의 어떤 그 어널리틱스가 감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저기에 어디에 누가 침입자가 있다, 이거를 얘가 이 검출해 가지고 알람을 이제 그 운전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비디오 어널리틱스가 엔진이 구축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비디오 매니지먼트 그 솔루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침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곳을 그 주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가 뭐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이벤트들을 얘가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컨트롤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면 컨트롤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가스 알람이 울렸다. 그러면 가스 알람이 울린 그 위치에 대해서 일단 저 CCTV가 그 위치를 비춰주면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이 현장에 대해서 아니면 공장 그 컨트롤 룸 안에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가스 누출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들은 예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가스 디텍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 작업을 하다가 뭐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그때 얘가 이제 맨다운으로 저 디텍터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 컨트롤 시스템에 알람을 주면 컨트롤 시스템에서 운전하던 사람은 어디에서 이 알람이 떠가지고 거기에 그 위치를 뭐 보면서 여러 가지 관련 그런 팀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사람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동시에
예를 들면 뭐 가스가 누출됐다 했을 때도 컨트롤 그 룸 안에도 연동이 돼서 가지만 저렇게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관리자한테도 알람이 와가지고 안전 관리자가 저 CCTV를 보고 하면서 어디로 대피를 하라 해서 가스 누출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방향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어디 가스가 어느 쪽으로 하니까 어디로 대피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그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화학 공장은 이 장치들을 운전하는 이런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이고 이 컨트롤 시스템 안에 컨트롤 시스템 외에 별개로 저 비디오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디지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재나 가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뭐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자 이 구축이 되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로 이 연동을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연동을 되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콜래보레이션 센터 아니면 뭐 지휘 통제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가 있어서 저기 안에서 모든 정보가 이 결합돼 가지고 이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 이게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이제 그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뭐 많은 분들이 이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렇게 이제 뭐 어디 부분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이 시스템끼리 이 알람을 주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운전하고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스테이션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서 나타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저 한유엘의 저 스테이션이 저기 차세대 이제 그 스테이션인데 오라이언 그 콘솔이라는 겁니다. 저 오라이언 콘솔을 통해서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콜래보레이션 아니면 대응 그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커맨드 앤 컨트롤 수트라는 게 저희 지휘 관제 아니면 방제 뭐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콜래보레이션 센터가 구축이 되면 저 안에 가스를 갖다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 클라우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화재 그다음에 침입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저기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저런 그런 지도 하에서 어디에 알람이 떴다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그런 알람이 트리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그 현재 디테일한 그 사이트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사이트 위치에 대해서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가 누출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현장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그 판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이벤트 시비한 그런 정도가 있다를 판단하면 거기에 맞게 이미 정해놓은 각 그 회사마다 정해놓은 어떤 비상 대응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의 어떤 그 표준화된 절차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유관 부서들이 동시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한 시스템에서 한 플랫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 탱크 안에 어떤 뭐 유독 물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도 다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떤 문제가 불이 발생했다 하면은 불이 어디서 발생을 했지 하면서 알람이 울린 위치에 대해서 CCTV를 먼저 매뉴얼로 그 위치를 고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내가 밟아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하나하나 그 프로시저를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다른 그 유관 부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 매뉴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게 다 조치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도 이 작성하는데도 뭐 수십 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디지털 융합을 통한 통합 관제 시스템이 저렇게 구축이 되면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미 그 위치에 CCTV는 고정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응하는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는 뭐 중앙 지휘본부가 될 수도 있고 현장 파이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컨트롤 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그 유관 그 팀들이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대응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에 문제 없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 기존은 이 뭐 디텍터가 됐건 아니면 뭐 방폭 스마트폰이 됐건 뭐 랜턴이 됐건 매뉴얼이 됐건 도면이 됐건 이런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타스크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이게 스마트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인텔리전트 웨어러블이 됐건 그 안에 모든 것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컨트롤 룸 안에 있는 전문가와 화상 채팅도 가능하고 매뉴얼도 이 일렉트로닉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안에 운전되고 있는 데이터도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보면서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한 필드 그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다 이거죠. 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저렇게 헬멧 밑에 이 음성 인식으로 일종의 스마트폰을 머리에 찼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것도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방식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저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면 그 현장 작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현장 작업을 하러 나갈 때 보호구들은 어떤 것들을 뭐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가서 작업할 때는 작업하기 전에 예를 들면 동영상을 저걸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카메라를 찍기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화상 채팅을 전문가들이랑 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저희가 공급하는 건 컨트롤 시스템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스템하고 저 이 인텔리전트 웨어러블하고의 연동 이런 데 주안점을 줘서 예를 들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부분의 지금 현장 작업은 이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된다는 얘기는 저 장치를 차고 나가가지고 저 안에 어플 안에서 오늘의 타스크를 받아서 그 타스크를 진행하고 그 진행하는 하나하나를 현장에서는 서버에서 대시보드로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리얼타임 그 로케이션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회사들이 개발돼서 왜냐하면 통신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선두를 할 수 있는데요. 저런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 어떻게 이 안전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어떤 그런 그 펑션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어떤 대피할 때 효율적으로 대피하는 경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뭐 아직 대피 못한 사람들을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리모트로 운전을 원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트로 운전을 원하다 보니까 저 리모트 오피스나 아니면 헤드 오피스나 아니면 심지어는 집에서 공장을 운전하려는 그런 그 요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확장의 개념 그래서 저 확장된 리모트 오퍼레이션 이런 솔루션들을 이 최근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제 요구가 돼서 이 기존의 VPN은 이 너무 사무적인 거에는 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컨트롤 시스템에는 화학 공장을 운전하는 컨트롤 시스템에는 저런 VPN보다는 인더스트리얼 그 레벨의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가 필요해가지고 별도의 저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제 그 발표의 전부입니다. 예.